자, 이제 온라인 수업이 재개되는, 내용이 재개되는 그 이전까지의 내용은 바로 요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원자의 모형을 이런 식으로 원자의 주위를 전자가 궤도 운동하는 꼴로 표현을 했었고,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원운동하기는 하지만 그 원운동하는 궤도 자체가 띄엄띄엄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전자의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부르는 거였고, 전자가 돌고 있는 이 원 궤도 자체가 정해져 있다는 건 그 궤도를 도는 전자의 에너지 또한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에너지 역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기억을 합니까? 여기까지 수업을 했던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면 복습을 해야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전자가 궤도 운동하는 게 정해져 있다.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만 운동을 하고 궤도와 궤도 사이의 공간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궤도를 도는 전자의 에너지 또한 각각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자가 도는 궤도가 정해져 있고 차이가 있다면 그 궤도를 도는 전자의 에너지 또한 요렇게 조그마한 궤도를 도는 거랑 이렇게 먼 궤도를 도는 친구들은 에너지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궤도의 어떤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 더 짧은 반지름으로 더 원자핵과 가까운 곳에서 궤도 운동을 하는 전자랑 원자핵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궤도 운동을 하는 전자랑 누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클까요? 자, 이거는 마땅히 자꾸 돌릴 물체가 없어서 이거 이제 작년 여러분들 선배죠? 작년 2학년들이 이제 수학여행 갈 때 받았던 건데, 후루라기예요. 후루라기. 요걸 한번 돌려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짧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랑 편안하죠? 얘를 길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랑 어떤 게 더 에너지가 클까요? 좀 표현을 바꿔서 물어볼까? 짧게 돌리는 거랑 긴 반지름으로 이렇게 크게 돌리는 거랑 뭐가 더 안정하게 해요? 당연히 짧은 반지름으로 얘를 잡고 이렇게 그냥 내 손 근처에서 돌리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하죠. 손에 이 호루라기를 돌리는데 필요한 어떤 손이 가하는 에너지도 적게 들어갈 테고, 그래서 더 오래 돌릴 수 있잖아요. 맞죠?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원자핵과 더 가까이 궤도 운동을 하는 그 궤도 자체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말해 원운동하는 궤도의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원운동하는 물체는 안정할 수밖에 없고요. 물리학에서 안정하다는 것은 그 궤도 운동을 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도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궤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다는 건 그 중에 가장 원자핵과 가까운 곳에서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자핵에 있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들 중에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 그림에서도 어느 궤도인지 보이죠? 그 궤도를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라고 하고요. 가장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건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상태들 중에, 그 궤도의 상태들 중에서 가장 안정하고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막 무언가를 해서 에너지가 전부 방전됐을 때, 와, 나 지금 에너지 완전 바닥이야, 나 체력 바닥이야 지금,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안 쓰면 말고 어쨌든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가 가장 낮은 궤도,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의 궤도에 전자가 있을 때를 이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바닥 상태가 아닌 궤도들, 다시 말해 이 바닥 상태의 궤도보다 원자핵으로부터 더 먼 거리에서 움직이는 궤도에 있는 전자들은 적어도 이 바닥 상태보다는 에너지가 어떤 친구들이야? 더 큰 에너지를 갖고 궤도 운동을 하는 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 상태보다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니까 얘도 뭔가 표현을 붙여서 정의를 해주면 조금 더 보기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막 별로 에너지가 없어서 무기력했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가 와서 치킨을 사줘요. 에너지를 공급한 거지.
내 몸에 에너지를 막 공급을 해줘서 활력을 되찾았어.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막 어떻게 되죠? 막 너무 좋아. 에너지가 막 공급이 되니까 막 신나기 시작했어요. 내 몸이 막 들뜨기 시작하죠. 너무 억지라고 생각하는 당신. 설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조금 억지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 그죠? 뭔가 내 몸에 에너지가 증가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몸이 들뜬다, 기분이 들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양자수로 표현을 하면 양자수가 1보다 큰 2, 3, 4 이런 양자수를 갖는, 그보다 더 큰 양자수를 갖는 궤도들이라도 바닥 상태보다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표현을 빌려와서 얘네들을 들뜬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라는 개념 잘 이해를 하겠나요? 정리를 해주면 이제 원자핵과 가까운 궤도를 돌수록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작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훨씬 더 안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궤도에 있는 전자들을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가장 안정한 상태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반면에 바닥 상태가 아닌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은 적어도 바닥 상태보다는 적어도 바닥 상태보다는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해 조금 더 걔네들보다는 들뜬 상태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할 거다. 그리고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들보다는 조금 더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오프라인 수업 때 봤었던 교재에 있는 요 그림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더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해 요 아래라는 게 지금 원궤도로 이렇게 좀 직선으로 펼쳐놓은 그림이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원자핵과 가까운 궤도일수록 에너지가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커지는, 다시 말해 숫자 자체가 작아지는, 그렇죠? 우리가 에너지라는 건 방향이 없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라는 건 그냥 음수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일수록 에너지가 작고 더 들뜬 상태일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자, 꼭 기억합시다.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정의, 어디에 있는, 어느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를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로 부르는가. 그 다음에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는 누가 더 에너지가 큰 상태이고 누가 더 안정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